안녕하십니까. 2012년 마지막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김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수입니다. 네, 얼마 전 한 포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13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무엇인가 물었더니요. 1위는 교사였다고 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위는 근소한 차이로 연예인, 3위는 공무원, 4위는 요리사, 5위는 디자이너였다고요. 네, 과거에는 과학자, 대통령, 예술가를 장래희망으로 많이 꼽았던 걸 생각해보면 네. 요즘 청소년들은 안정적이거나 개성있고 실용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설문조사에서 그 직업을 택한 이유가 뭐냐 또 물었더니요.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요즘 청소년들 자기가 뭘 원하는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고 했었는데 네. 또 이렇게 대답을 했다니까 기특하네요. 네, 참 돌이켜보면 이것저것 꿈이 많던 시기가 청소년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방송을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꿈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지난 월요일부터 송년 특집 청춘에 바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사회 각 분야의 멘토분들을 모시고 그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알찬 청소년기를 네. 보낼 수 있을지 그분들의 경험담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꿈과 희망의 메시지 전해주실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송년 특집 청춘에 바치는 이야기 그 마지막 강연을 이어주실 분은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라는 공연을 성공적인 마케팅을 선보이신 쇼비보이 이창민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 송년 특집 청춘에 바치는 이야기 오늘은 이창민 선생님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5번째 멘토세요. 너무 네.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의 듣기 전에 학생들에게 대표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 한국의 창작 뮤지컬인 그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의 대표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의 그 마케팅 및 경영 총괄을 하고 있고요. 국내 및 해외 마케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에서 준비한 송년 특집 청춘에 바치는 이야기는요. 케이블 TV 그리고 지상파 DMB,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멘토 이창민 대표님의 이야기 먼저 만나보시죠. 무려 7년 동안 전 세계 180만 명이 넘는 많은 관객들이 관람한 인기 공연이 있습니다. 바로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인데요. 공연계의 블루오션으로 평가되며 성공한 공연 비즈니스 모델로 각광받기까지 이 대표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사무실. 연말 공연 일정에 관한 회의가 한창입니다. 공연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스케줄을 확인해야 한다는데요. 오늘 오후 3시에 소정아 어디서 크리스마스 저기 한다고? 그 이야기. 강남하고 명동하고. 빽빽한 공연 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하기 위해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낸다는 이창민 대표. 오늘은 잠실에서 열리는 공연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단 한 명의 관객이라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이창민 대표를 비롯한 마케팅팀과 공연 스태프들, 그리고 단원들이 매일 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말없이 오직 현란한 춤과 예측할 수 없는 구성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130개국에서 공연하기까지 끊임없이 도전한 이창민 대표. 한국의 문화 공연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공연 보시는 관객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서 항상 더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단원들 위해서 항상 찬사를 보냅니다. 도전하는 CEO 이창민 멘토가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희망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의 이창민 대표이사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겨울 동안에 그 긴 시간 동안 청소년들이 무엇을 하고 또 앞으로 무슨 도전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저의 학창 시절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다지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거나 또 못하거나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친구들 중에서 인기가 좋았는데 그 이유는 싸움을 잘하는 친구하고도 잘 어울리기도 했고 공부를 썩 잘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도 했고 또한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 그다음 노래를 잘하는 친구,
어느 특정한 계층의 친구들하고 편을 가르지 않고 두루두루 소통을 잘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 고등학교 그 동창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친구들과의 소통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나보다 남의 입장에서 항상 같이 어울려줄 수 있는 제 청소년기였나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또 이 청소년기에서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수능이 막 끝나고 이제 수시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이제 많은 학생들의 고민이 이제 어느 대학을 갈 것이냐, 또 어느 학과를 갈 거냐 가장 큰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수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 하는 걸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나라가 되게 조그마한 나라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되게 무한한데 이렇게 나라가 좁은데 제가 좀 해외 비즈니스 관련해서 좀 더 큰 역할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대학을 선택할 때도 대학보다는 그런 학과를 많이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관련 학과들이 어떤 게 있을까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무역학과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역학과를 선택을 해서 저는 합격을 하게 되었고 또 대학에 입학을 해서도 끊임없이 그런 세계에 대한 꿈을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학생이 돼서 세계에 대한 꿈과 열정을 펼치려면 또 어떠한 제가 능력을 가져야 할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를 나가려면 언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죠.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어학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꾸준하게 영어 공부도 하고 또 해외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제가 해외 관련해서 어떤 무역을 하고 사회 진출해서 했던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저는 대학 생활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한테 또 당부를 또 하고 제가 경험했던 건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20세가 된 20살 때 제가 사회에 나와서 대학생이면 성인이지 않습니까? 네. 좀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좀 돼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회에 제일 흔하게 드는 사랑박의 봉사라는 적십자라는 그런 동아리를 우연하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활동이 지금은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취업을 하려고 어학을 공부한다든지 전문 지식을 쌓겠지만 저한테는 그러한 것보다 제가 성인으로서 대학생으로서 특권을 가지지만 뭔가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대학교 4년 동안 적십자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마다 봉사활동 같은 거를 떠나게 됐고 또 가서 또 어린아이들을 또 영어도 지도해주고 심지어 대학교 후배들도 영어나 또 일본어나 이런 걸 방학 동안에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반자로서 대학 생활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런 대학 생활을 또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 또 학업이 되게 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 청춘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황금 같은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방법이, 제 별명이 악의 씨앗이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악의 씨앗이요? 예.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왜 좋은 악의 일을 많이 씨앗이었을까요?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같이 친구들하고 시험을 보면 똑같이 전날 놀고 했는데도 저는 항상 A 이상 학점이 나왔던 것 같고 친구들은 이제 권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F 학점이 나왔죠. 별명이 이해가 예, 갑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제 네. 똑같이 시험을 봤는데 저는 저도 시험 때 거의 놀았던 것 같아요. 놀았는데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좀 아까 악의 씨앗이라고 그랬지만 평상시에 새벽에 학교에 5시에 갔어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같이 놀아야 되는데 공부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새벽 5시에 가서 9시까지 공부를 4시간 전날 배웠던 걸 복습을 하고 오늘 배울 걸 대학 때 예습을 하면 한 4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낮에 하고 저녁은 똑같은 대학생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게 제 나름대로 타임 매니지먼트를 좀 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결과로 제가 대학 생활에 시간을 잘
활용을 하고 또 남들이 또 하지 못하는 봉사활동을 4년 내내 한 끝에 제가 저한테는 그런 큰 리더십도 생기고 또 남을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제가 4년 동안 한 번도 1등을 빼앗기지 않고 제 자랑 같지만 전액 장학생으로서 졸업을 할 수 있었던 모르겠어요. 근데 쭉 보면 지금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또 고등학교 때 국제적인 업무를 하고 싶다, 해외에 대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마음속 그런 꿈을 계속 대학교 때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지원할 때도 해외 관련 일을 저는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회사에 한 30군데 원서를 냈는데 다 해외 관련 저기를 냈습니다. 업무를. 그래서 그때도 어떤 우리나라의 현대나 삼성이나 대우나 많은 큰 기업이 있지만 그런 기업을 먼저 보기보다는 그 회사에 해외 영업 부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먼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출입은행이라는 데도 제가 원서를 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덕분에 거의 대부분 합격을 했는데 결국 국내에서 그래도 지금 제일 크다고 하는 S그룹의 해외 영업직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해외 영업직에 취업을 해서 보다 보니까 상당히 해외를 많이 접하게 될 기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고등학교 때 그런 해외에 대한 꿈을 끝까지 가졌고 그걸 계속해서 또 대학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외국인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든지 그러한 덕분에 또 그 대기업의 해외 영업을 쭉 해왔고 그러한 덕분으로 세계적인 안목을 또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부터 꾸준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과 일들을 꾸준히 관철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계획만 세운다고 되는 건 아니고 자기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반드시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꿈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에 제가 비보이를 사랑하는 발레리나 대표이사인데 면접을 오는 직원들한테 꼭 물어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퀘스천이 질문사항이 우리 공연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공연을 보신 적이 없는 분은 정말 죄송한데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왔는데 당연히 공연을 보고 공연에 대한 느낌을 물어볼 텐데 그런 공연을 보지 않았다면 꿈이 없는 사람이죠. 마찬가지고 청소년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자기 꿈이 있다. 나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 과학자가 되고 싶다. 아니면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다가가서 관련된 책도 읽어보고 물론 영어나 수학이나 기본적인 과목도 공부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관련된 분야를 자기 나름대로 틈틈이 공부를 하는 게 자기의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창민 대표님의 학창시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그 새벽 5시에도 학교가 문을 여네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네. 사회 훌륭하신 분들 보면은 좀 타고났다. 그분은 네. 그렇게 될 운명이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역시 뚜렷한 목표 그리고 네.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에 기회가 찾아왔을 때 냉큼 얼른 이렇게 물어버리는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 대표님 장학생, 4년 장학생으로 대학 생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후의 이야기도 또 궁금해요. 그 이후은 회사에 입사를 해서 네네네. 제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을 졸업할 때 해외 관련된 학과를 나왔고 또 그런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갈 때도 반드시 학과를 먼저 보고 학교를 나중에 선택을 했습니다. 또한 회사도 반드시 해외 관련된 일이 있는 회사를 먼저 선택을 하고 회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보면, 많은 학생들이 지금 우리가 스카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걸 선동하는데, 제가 S그룹에 있으면서 어떤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2만 명 중에 1%를 갖다가 선발을 해서 한 5년 동안 일을 잘하는 사원들로 평가를 해봤는데,
거기에는 스카이가 10%가 안 됐어요. 사실. 결국 50% 이상이 지방대학교 졸업생들이었고, 저는 그런 핵심적인 업무를 또 했던 적이 있어서, 늘상 공부라는 것은 그런 자기가 주어진 어떤 두뇌와 이런 것으로 인생이 승부가 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노력하고, 성취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만이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삼성의 아까 얘기한 그런 회사에 입사를 했지만 네네. 해가지고도 꾸준하게 그 해외 관련 일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70개국 이상을 다니면서 저는 비록 총을 든 애국자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약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지 않으면 네.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죠. 왜? 우리나라는 석유나 어떤 자원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원재료를 수입을 해서 가공해서 수출하고 수입을 해서 국가가 운영이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출의 한 역군으로서 반드시 외국에 나가서 수출을 많이 해서 정말 그 바이어를 설득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팔아서 그게 바로 애국자다, 패트리어트다 그런 생각을 꾸준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덕분으로 제가 입사를 해서 거의 뭐 부장 때까지는 거의 제 1번으로 승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뭐 어떤 뛰어나기보다는 그런 열정을 가진 그런 충성심에 있고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 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덕택에 외국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문화라는 걸 되게 익숙하게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게 되면 뭐 뉴욕의 예를 들어 브로드웨이라든지 영국 웨스트엔드라든지 그런 문화를 접하면서 이 문화라는 게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어느덧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의 경쟁력의 원천이 16세기 같은 경우에 스페인이나 네덜란드라는 국가들이 과거에 해상이라든지 군사력으로 세계를 제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9세기 와서 영국이 산업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세계를 제패했고 결국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그런 어떤 명칭이 붙었고 또한 20세기에서는 미국이 어떤 과학이나 어떤 기술에 어떤 1등으로서 세계를 제패를 했는데 그러한 기술 격차가 지금은 되게 좁혀지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이미지라든지 이야기라든지 감석이라든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문화 예술이 세계를 반드시 장악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IT 한국,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휴대폰이나 반도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산업에서 앞으로는 반드시 그 문화가 이런 예술이라든지 그런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뛰어난 콘텐츠가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싸이가 말춤으로 전 세계를 뒤흔었던 거 맞죠. 그렇죠. 10만 명의 유튜브를 자랑하고 빌보드의 2위, 그다음 영국에서 1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저는 공연 회사의 대표이사지만 음악이라든지 어떤 다른 분야의 예술적인 분야에서도 세계에서 단연 뛰어난 우리 민족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싶어요. 단지 이 산업을 어떻게 앞으로 산업화를 하느냐, 세계화를 하느냐, 그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산업을, 공연의 가치를 정말 IT처럼 극대화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문 용어로 OSMU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 소스 멀티 유지라고 하는데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멀티 유지를 한다.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연 하나를 가지고 한다면 요새 뭐 최근에 우리 청소년들도 많이 보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네. 저 아직 못 봤습니다. 봐야 되는데. 저는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이거 봐야 되는데 매진이더라고. 제가 크리스마스 때 좀 보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이 뮤지컬로 상당히 성공을 했는데 뮤지컬로 성공을 했지만 하나의 소스지만 2차적으로 어떤 영화도 만들 수가 있고 음반도 만들 수 있고 또 캐릭터 산업을 할 수 있고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무형의 재료로 유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문화 산업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그런 우수한 콘텐츠들을 개발을 해서
그런 걸 극대화할 수 있는 OSM 여러 가지 영화나 출판이나 음반이라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갖다가 산업화를 하는데 우리는 주력을 해야 한다면 대한민국이 아마 세계를 리딩하는 안에 1등의 문화 국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또한 지금 비보이를 사랑하는 발레리나 대표이사로 있지만 현재 그 내년 연말에는 영화 산업, 영화를 위해서 지금 네.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요. 한 2년 전에 미국에서 모 회사하고 가계약, LI도 체결을 해놓고요. 아직 이제 뭐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그러한 순서대로 스텝을 간다면 반드시 저희 공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산업이 산업화를 해서 세계를 리딩을 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 저는 얘기를 드리고 여러 청소년분들도 문화예술 산업이 되게 근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텔레비 보는 연예인이나 이런 거 되게 쉬운 것 같죠? 절대 쉽지 않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왜? 창작이니까요. 크리에이티브니스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승질 급한 사람은 못해요. 3년, 5년 이렇게 길게 생각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고 해야 나중에 진짜 성과를 나중에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도 레미제라블처럼 또 싸이처럼 좀 세계적으로 네. 흥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 그것도 핵심 부서에 스카우트가 돼서 들어가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곳에서 이렇게 다른 해외에 출장을 많이 가시면서 그 많은 그 문화 사업에 대한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70여 개 국외에 나라를 출장 다니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만한 나라가 있다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그 해외 출장을 상당히 많이 갔고 한 나라 중에서 그 중에서 뭐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뭐 뉴질랜드나 뭐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그래도 기억이 가장 많이 나는 스코틀랜드, 영국의 어떤 거 상당히 아름다운 경치도 상당히 뭐 있었고 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에딘버러라는 도시에서 프린지 페스티벌이라는 그런 아주 그 환상적인 그 공연들이 2,000개 이상의 공연들이 매년 합니다. 그런데 그 스코틀랜드는 영국이 사실 4개의 나라로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웨일스, 그 다음에 노던 아일랜드 4개인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자원을 또 가지고 있어요. 국회의 유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한 3개월 정도 있으면서 상당히 경치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정이 좀 많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스코틀랜드가 상당히 기억이 많이 납니다. 네, 대표님, 제가 또 이 얘기를 들었어요. 2 따님분이 있으시다고. 근데 아마 지금 방송을 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 예. 해보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청하고 있는 학생들과 같은 또래죠. 예, 저는 2 딸이고요. 그 지금 대학교 4학년하고 대학교 2학년에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벌써 입시를 끝난. 네, 예, 끝냈을 것 같아요. 그 따님들에게는 그 이제 입시를 준비할 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지 궁금해요. 2 딸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도 되게 중요하지만 과연 어떤 전공을 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건지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who am I? 내가 과연 누군지, 난 뭘 잘하는지 그거를 제일 발견해서 앞으로 큰 애는 지금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전공해서 앞으로 교수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그럼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텝을 또 밟아야 하느냐 과정을 먼저 그런 걸 자기가 따져보고 진로를 하고 있고 둘째 딸은 이제 미술을 지금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전공하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도 본인이 좋아하고 원하는 일을 하게끔 자기가 선택을 하게끔 자연스러운 그 모티베이션을 줬죠. 네. 네. 또 하나 질문 드리자면요. 이 대표님의 학창시절과 비교하면 요즘 학생들 뭐 다르다고 느끼는 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저희 때 학생들은 되게 수줍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사실 상당히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시하면 잘 따르고 네. 또 했고 수줍었고 사실 어떤 엄격했었죠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렇다면 요새 학생들은 너무나 끼가 많고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자기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얘기도 할 수 있고 표현을 자주
자주 한다.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단지 표현을 자주 하고 잘하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